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던 주식. 뽀개고 뽀개서 알기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이루의 주식 뽀개기.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는 그 다트 시스템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갖다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야. 다트와 유사한 게 카인드라고 그 관련 사이트가 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트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갖다 좀 하고자 해. 우선적으로 기업의 그러니까 공시라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었을 거야. 공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막상 어떤 형태인지를 갖다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상장사 자체가 주가를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 자체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갖다 하고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하는 그 영향 자체가 이 기업 공시 제도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주식을 갖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공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의미나 활용도 자체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야. 우선적으로 기업 공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갖다가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권거래의 공정성을 갖다 확보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게 기본 원리야. 그리고 기업 공시의 내용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로 이용이 되는데, 특히 은행이나 대출기관, 그리고 채권시장의 투자자,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등에는 중요한 기업 평가 자료로 활용이 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공시 내용 자체는 향후에 이 공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자체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CB 혹은 BW 그 외에 유상증자를 갖다가 발행 갖다가 통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도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대부분 공시가 기업 주도로 수행되는 것과는 달리 그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게 조회 공시 부분인데, 이 조회 공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먼저 공시를 갖다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이에 답하는 형식의 그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그 발생하는 공시와는 좀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 조회 공시 제도의 경우에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소가 상장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이에 응해서 공시하는 제도라고 일단은 정의를 갖다 내릴 수가 있어. 우선적으로 주가의 형성 과정에서 특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주식을 갖다 매수한다라는 측면 자체는 어찌 본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갖다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정보는 공적 정보와 사적 정보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이전에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관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갖다 한번 찾아봐도 좋아.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그 이슈나 트렌드 혹은 그러니까 기업의 공시 내용에 의해 가지고 주가 변동률을 갖다가 분석한 책인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논제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는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적 정보를 활용한 초과 수익 실현이 어렵다라고 정의를 갖다 하고 있어. 즉 뭐냐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자체는 주가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겠지.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갖다 매매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갖다 많이들 경험하게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일 경우에는 주가 자체에 움직임이 크게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굉장히 크지. 비공개 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미치는데 이 부분 자체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풍문이나 아니면 유언 비어 관련된 내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손실을 갖다 보는 상황들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풍문 또는 미확인된 그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확인해서 공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갖다가 밝혀 주어야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조회공시라고 보면 되겠어. 이러한 목적으로 조회공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조회공시 제도는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 사실 여부를 갖다 확인하거나, 시장에서 특별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주가가 현저하게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에 영향을 갖다 미칠 만한 정보의 유무를 갖다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를 갖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시 제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현행 공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통시장 공시의 경우에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그리고 공정공시로 구분이 돼. 여기서 발행시장 공시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 70억 이상의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를 갖다가 의무화되어 있는 법인들을 갖다가 통칭하는 것이고,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매하는 주식시장을 갖다가 의미해. 왜 여러분들 IPO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통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통시장의 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기서 유통시장 공시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공정공시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정기공시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기업 내용과 함께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공시를 갖다 의미해. 우리가 보면은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게 정기공시라고 해. 여기에는 주요 기재사항의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갖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정기공시 같은 경우에는 발생 시점 자체에 기업 자체 재무 부분 자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공시가 발생하는 기점에서는 실적 측면 자체가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되지. 그리고 수시공시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갖다 기하기 위해 가지고 거래소나 아니면 자율규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수시공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갖다가 준하게 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해서 발생 시마다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공시 대상 자체가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돼. 수시공시 같은 경우에는 매출공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수시공시로 발생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접하는 공시 자체는 어찌 보면 수시공시에 가까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공정공시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동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야. 이 공정공시의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예방과 수시공시 제도의 보완, 그리고 합리적 기업 분석을 유도하는 증시 환경 조성 등을 갖다가 그 담당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공시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호재성 아니면 악재성이 발생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불성실 공시라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몇 번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공시 의무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법인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매매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갖다 받게 되는데 이건 벌점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용어 자체를 갖다 한번 그 검색해 보면 되겠고,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성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갖다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시 불이행 혹은 공시 번복 등은 또는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그 상위법으로 하는데 상위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 기관인 거래소의 그 제재 조치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매매거래 정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매거래 정지의 경우에는 상장 주권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이 매매 거래 정지 대상 그 법인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정했을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게 불성실 공시의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일 당일 1일이 그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하던 종목 자체가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 경우가 있어. 그리고 조회 공시에 대해서 답변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답변 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돼. 특히 그 횡령 배임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정기 공시 부분 있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라든가 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그 정기 공시에 그 관련된 부분 자체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거래 정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 시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특히 감사 보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는 당해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지. 장중에 무상증자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의 매출액보다도 상당히 가당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 단적인 예로 이런 거지.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그 신규로 수주받은 매출액 자체가 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야스라는 기업이 있지. 이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 수주를 갖다가 받은 거 자체가 그 전년 매출 총액보다 높았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가 30분 정도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게 조회공시 부분인데, 조회공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조회공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중에 풍문 또는 보도 사실 여부, 풍문 또는 보도 사실 여부나 아니면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조금은 규정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는 좀 매매의 그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시세 급변에 의한 조회공시 발생 유무 자체를 갖다 잘 활용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건데, 어찌됐건. 그리고 어, 거래소가 상장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조회 공시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조회 공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공시 구분에서 실질적으로 수시 공시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 앞서 이야기했지만 수시 공시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그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거래소나 아니면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 규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시라는 측면에서 그 실질적으로 조회공시 역시도 수시공시의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회공시가 수시공시에 속하긴 하지만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시와는 달리 거래소가 먼저 공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수시공시와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조회공시 자체의 요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인데,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은 기업의 풍문이나 보도에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넥슨이 제일 그 아마 사례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넥슨 GT 같은 경우에 조회공시 자체가 발생한 시점을 한번 봐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회공시 자체가 발생한 기점 있잖아. 음, 그 조회공시가 그 발생한 기점이 오전이었기 때문에 당일 오후에 답변 공시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자체는 기업의 풍문이나 보도, 즉 뭐냐, 그 기업 자체의 경영상의 주요한 부분 있잖아. M&A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오전에 만약에 기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 오전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 오후에는 조회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오전에 어떤 뉴스가 발생해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갖다가 보였다라고 하면 이 급등 시점 자체가 물론 상한가로 가주면은 제일 뭐 편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후에 조회 공시가 발생했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급등 시에는 매도를 갖다가 하는 게 현명하겠지 실질적으로. 음.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기업의 풍문 및 보도에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 오전 시점에 그 요구 시점 자체가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만약에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풍문과 보도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갖다가 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 날까지 답변을 해야 돼. 최근에 그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조회 공시를 갖다가 많이 받았었지. 이 조회 공시를 갖다가 받는 시점 자체가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해 가지고 뭐 몇 개의 기업을 갖다가 보면 되는데, 최근에 사례로 보면 유승민 테마가 그 경우가 많았었잖아. SE 충방이래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조회 공시 요구라는 게 있잖아. 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 공시 요구를 갖다 받았단 말이야. 이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시 시한 자체가 어떻지? 다음 날이잖아. 그지? 공시를 갖다가 받은 날 자체는 12월 19일이고 다음 날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즉 뭐냐 하면 정리해야 될 건 이런 거야. 풍문이나 보도 관련해 가지고 조회 공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풍문이나 보도 자체가 오전에 발생하면 오후에 발생했으면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갖다 삼을 수가 있겠지. 어떤 기사가 발생해 가지고 주가가 슝 하고 올라가. 그지? 그러면 이 기사 관련해 가지고 조회 공시 답변 유무 자체는 실제로 오전, 여기서 오전이라고 하는 건 12시 이전을 갖다 이야기하겠고, 오후라고 하는 건 12시 이후를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오전에 받았으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답변 공시를 갖다가 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장중에 상승을 갖다 이용해서 매도를 갖다 하던가, 아니면 그 관련된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갖다가 보고 매도하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갖다 삼으면 되겠고, 현저한 시황 변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다음 날 조회 공시 자체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 공시가 발생을 갖다가 하면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관점이 좋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변 내용이겠지. 답변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확정 아니면 특이사항 없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확정, 부정, 그리고 미확정 이렇게 의미를 갖다 두는데, 특이사항 없음이 실질적으로 부정이겠지.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구분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매매 측면에서 활용 자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거는 미확정 공시야. 이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는 당의 기업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갖다 진행 중에 있는 내용으로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확정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일정 매매로 사용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그러니까 공시일 자체를 갖다 지정을 할 수 있어.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이걸 갖다가 한번 보여줄게. 최근에 보자. 유증 관련해서 나온 게 이 회사지. 자, 폴루스바이오팜이라는 회사야. 여기 보면 얘가 조회 공시 답변 자체가 미확정이지. 그지? 여기에 미확정 부분 자체는 지금 이야기했잖아. 자, 미확정 공시가 발생을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 사항에 대해서 확정 내용 또는 진척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재공시를 갖다 해야 된다고. 다만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내용 또는 진척 사항 재공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미확정 공시 자체에 명시한 기한 내에 재공시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폴루스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어떻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야. 기사가 발생했다 한 상황에서 얘는 답변을 갖다 미확정으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개월 이내에 뭔가 발생했다 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 자체를 갖다 뚝 보면, 당사는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해 가지고 공동사업을 갖다 진행하고 합병을 갖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일 결정하여 공시하였고 추가적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중이다 라고 나왔어. 즉 뭐냐 하면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제든 여기에 세부 내용 있잖아. 이후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돼? 주가가 상승하는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용 자체가 이 공시가 발생한 게 12월 21일이었다. 12월 21일이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자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를 갖다가 재공시를 갖다 진척사항에 대해서 재공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개월 이내에 확정 내용 또는 진척사항의 재공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미확정 공시 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재공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즉 뭐냐면 얘는 6월 21일 안에는 이 공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체를 갖다 공시를 갖다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즉 뭐냐 재료 자체를 갖다 활용을 갖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회 공시가 발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를 갖다 한번 보자. 조회 공시 자체가 발생한 이 미확정 공시가 발생한 게 12월 21일이었어. 그지? 그리고 최종 기한 자체를 갖다가 재공시 예정일을 6월까지 이 재료 자체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근데 1월 21일까지 뭘 해야 되지? 진척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시를 갖다 해야 되잖아. 자, 1월 21일 안에서 뭐가 나왔냐? 보면은 이 조회 공시가 21일 날 발생하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 바로 딱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나왔지. 즉 뭐냐? 이 미확정 공시 자체가 진척사항이 1개월 이내에 진척사항을 갖다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체는 미확정 공시가 발생한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뭔가 발표할 게 있구나가 되는 것이고 이 발표할 게 있구나 부분에서 향후에 공시할 내용이 이러이러합니다 자체가 어떻게 돼? 재료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조회 공시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풍문이나 보도에 의한 부분도 있겠고 그 외에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의한 부분들이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는 건 뭘까? 미확정 공시라는 거. 알겠지? 자, 미확정 공시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별 내용이 없다. 자, 요거는 텍스트로 정리해 줄 테니까 메모해 놓고 꼭 써먹어. 그 외에 여러분들 그 찌라시니 뭐니 그거 있잖아. 거의 다가 이 미확정 공시에서 재료를 갖다가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갖다가 잘 활용하면 되게 좋다.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방송을 갖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이거든.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야. 응? 자, 요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메모를 갖다 해놓고 써먹어.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사례 뭐라고 했지? 자, 얘 공시 한 번 더 찾아보면 되겠지? 알겠지? 꼭 써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나름의 노력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건 나도 알아. 뭐 차트도 찾아보고 뭐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씩이라도 좀 더 가르치려고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게임이든 규칙이나 룰이 있는 거잖아. 이 규칙과 룰 자체를 갖다가 벗어나는 게임은 잘 없거든. 그 측면에서 이 미확정 공시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 자, 미확정 공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갖다가 한 경우에 전면 취소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시 번복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 즉 뭐냐면 그 일명 그러니까 부정공시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런 부분이 확정, 미확정, 그러니까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요렇게 확정, 특이사항 없음, 미확정. 이 중에서 미확정은 일정 매매로 활용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확정이나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다 가지겠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런 거 있어. 제일 나쁜 놈들. 그러니까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한다 해가지고 막 날짜 이렇게 딱 해놔놓고 막상 그 당일 돼가지고는 연기하거나 막 이런 놈들 있잖아. 그런 것도 규정으로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부인 공시야. 즉 뭐냐 하면 답변 공시 자체가 부인이라고 나오는 공시거든. 부인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달리 해석을 갖다 해줘야 돼요. 그 넥슨에 그러니까 넥슨이 매각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발생을 했었지. 넥슨보다 이 회사가 좋겠구나. 덱스터, 그지? 우리가 그러니까 본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제일 낫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겠지. 자, 넥슨이란다. 덱스터의 사례를 갖다 한번 보자고.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풍문에 의해 가지고 그 CJ ENM의 피인수설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을 했어. 그지? 근데 얘가 답변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부인 공시를 갖다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미확정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지? 미확정은 1개월 이내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재공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짜 자체를 갖다 확정하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활용하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부인 공시야.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특이사항 없음 아니면은 뭐 이 등등인데 부인은 실질적으로 부정 공시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여기에 답변 공시 내용 갖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 CJ ENM에서 피인수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이라고 했어. 당사는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CJ ENM과 사업적 제휴, 전략적 투자, SI 등의 다양한 협력 관계에 현재 논의 중이지만 어떻게? 피인수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어. 부인을 갖다 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 하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한 이후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전면 취소하거나 이건 부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응? 부정했다는 말이잖아. 그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시 번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즉 뭐냐 하면 조회 공시 답변 내용 자체가 부인으로 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5일 이내에는 관련해서 공시를 갖다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30일 이내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를 갖다가 하면 공시 번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지정법인이 되었었어. 근데 30일 동안 다른 그 공시를 갖다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에 개정법안에 의해 가지고 이게 15일로 줄었거든.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정확하게 뭘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자, CJENM의 피인수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거기다가 사업 영역 확대나 뭐 이거 등등등에 의한 부분 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확정도 뭐도 아닌 부인이란 말이야. 결론은. 자, 부인인 경우에는 뭐다? 딱 하나만 알아두자. 15일 이내에는 공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지? 정리 띠링 되겠지? 자, 바로 이 내용이야. 와, 이거 잘 보게 해주려고 글자 크기를 너무 키웠더니 자, 공시번복으로 간주해가지고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하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요거 사례는 넥스터 하면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덱스터는 조회공시 답변으로 부정공시를 갖다가 냈기 때문에 얘는 공시 답변일 기준해 가지고 15 영업일 이내에는 공시를 갖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인 공시가 발생을 갖다가 한 경우에 있잖아. 사람들이 미련을 갖다가 못 버려요. 웃기게도. 음. 뭐 미확정 공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부인 공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인 공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어. 왜 그러냐면 15일 이내에는 재공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15일 이후에는 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주가 변동성 자체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지? 그 측면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덱스터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현재 보유를 갖다 하고 있다 치자. VVIP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조회 공시 자체를 갖다가 활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공시 발생, 그러니까 조회 공시가 오후에 발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한가의 전량 매도를 갖다 처리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다시 샀다 뭐 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 갖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감을 잡겠지. 자, 부인 공시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는 공시를 갖다 할 수가 없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15일 이후에 공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지금 11일 날 조회공시 답변에서 부인이 나왔다.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따져야 되지만 그냥 산술 계산으로 해봐. 15일 자체를 갖다가 하면은 26일이잖아. 그지? 26일 정도까지는 공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뭔 내용이 있어? 당사는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CJENM과 사업적 제휴, 전략적 투자 등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했잖아. 이 부분 자체가 언제쯤 발생할 수 있겠다. 15일 이후에는 발생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조회공시는 일정 매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스다. 왜냐하면 미공개된 정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 자체를 갖다가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미확정 공시는 뭐라고 했지? 1개월 이내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재공시해야 된다고 했다. 폴루스 바이오팜 그 공시 나온 거 보라고 했고, 그리고 부인 관련된 그러니까 답변 공시 자체가 부인인 경우에는 덱스터 사례 해가지고 15일이라고 이야기했어. 요거 두 개만 메모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호재성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조회 공시 자체가 또 악재성 공시도 많아요. 악재성 공시도. 그지? 악재성 공시로 분류하는 공시는 횡령 배임 아니면 감사 의견 비적정성 그리고 분식회계 그리고 불공정 거래 뭐 아니면 부도 워크아웃 감자 자원잠식 뭐 이런 등등등의 악재성 조회 공시 요구가 있는데 이 악재성 조회 공시 같은 경우에는 부인 답변이 거의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냥 미확정 확정은 없고 거의 대부분 미확정 공시야.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미제출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공시를 갖다가 보면 이거는 회사를 갖다 특정 짓지 않을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 아픈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확정이 거의 다 주류를 갖다 이뤄.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조회공시 답변에서 미확정은 뭐라고 했지? 자, 한 번 더 복습한다. 미확정 공시는 당의 기업의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어.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공시 자체가 발생했다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다 두지.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까지는 뭔가 이슈가 발생했다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악재 공시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악재성 공시가 발생하는 그 기업
아니면 호재성 공시가 발생하는 기업들 자체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의 특성은 과연 없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박사 논문을 갖다 좀 도와주게 됐어. 그때 좀 그 재료가 조금 재미있는 그 소재를 갖다 가지고 했었는데, 그 처음에 이야기 자체는 그러니까 차트에서 뉴스나 아니면 공시 자체가 발생하는 시점 자체를 갖다가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없을까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의 한 7년 8년치 코스닥 코스피 그 공시 발생해가지고 주가 등락이 발생한 종목들 갖다 통계를 갖다 한번 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박사 논문 그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그 과제로 돼가지고 그걸 갖다 도와주는 상황이라서 그런 미친 짓을 갖다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조금 좀 이게 꼭 맞다는 아니야. 이게 꼭 맞다는 아닌데 분명 없이 그 시점 정의에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앞서 그 설명할 때 이야기를 갖다 했잖아. 그러니까 공시에 우리가 그 세 가지 분류를 갖다 한다고 했지. 정기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고 공정 공시가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정기 공시가 발생하는 기점 자체는 각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이잖아. 1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에서 3월 달이니까 4월 달에, 그지? 그리고 2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월 달이니까 7월 달에, 그지? 그리고 3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그리고 4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월 달에, 지금 이 시점이지 잠정 그거 실적 발표.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 온기에 전체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 정기 공시가 발생하기 30일 전부터 이미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다. 즉 뭐냐 하면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발생하는 기업들이나 이 정기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있잖아. 간단하게 그 2018년, 우리 지금 어떻게 하다가 2019년인데 2018년 감사 의견 자체의 비적정설이나 이 부분 자체가 발생하는 기점 자체는 실질적으로 3월 15일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끝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3월 30일 날 정기주주총회를 갖다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사 의견 자체가 안 나오는 기업들의 특성 자체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논문을 갖다 한번 써본 적이 있어. 이거는 분명 없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봤는데,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통용이 돼. 이게 그러니까 그 꼭 정기 공시 자체를 발생하기 1개월 전 시점부터 이게 선반영이 되거든. 즉 뭐냐면 3월 달에 2018년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보통 한 2월 중순부터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자체의 흐름은 발생을 한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을 갖다 발생하는 기업들 자체가 감사 의견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을 해야 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어떤 그 특징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갖다 발생했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갖다 해놔야 된다. 뭘 갖다 해야 되나? 얘는 혹시나 감사 보고서 자체가 비적정이나 아니면 제출 시점에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근거가 있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회계법인에서 기업 자체의 회계 감사 있지. 그 관련해서 실사를 갖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회계 감사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서로 검토하는 시점 자체가 바로 이때야.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 1개월 전이거든. 즉 뭐냐 하면 악재성 이슈 자체는 내부자들이 먼저 안다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매도가 발생한다. 즉 뭐냐, 2월 15일 기점해 가지고 만약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잖아. 대량의 매도세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거래원에서 대량의 매도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20% 이상의 하락을 갖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보나 안 보나 있잖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관련해서 실사를 나왔어. 근데 뭐냐? 회계감사 의견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세력이나 아니면 최대주주 아니면 최대주주 주변 인간들이 먼저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사전에 매도를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꼭 중요해.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갖다 해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때 2월 15일 이후에 20%뭐 이렇게 대량 매도해가지고 하락한 종목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가지고는 얼결에 조회공시가 떡 나와요. 감사 의견 비적정설. 뭐 그래버리면 거래 정지야. 감사 의견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일 나는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지? 꼭 기억해 두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일이야. 자, 1분기 보고서는 언제? 4월 15일. 그리고 2분기 보고서는 언제? 7월 15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보고 1개월 전에 대량 매도를 갖다 수반한 20%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얘 이거 감사 의견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행령배임이나 이런 등등등의 사유 자체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가 대량 매도를 갖다가 수반한 20% 넘는 하락이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나 가끔 가다가 이건 너무 무서운 매매인데 라고 싶은 게 핫다야. 무조건 대량 매도를 갖다가 가진 하락이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조회공시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조회공시 내용 자체가 악재성 이슈에 의한 조회공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꼭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호재성 공시 자체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특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지. 3, 5, 7일로 보면 엔간히 종목 매매가 가능하다고. 요거는 조금 뭐 다른 선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공시가 발생하기 직전에 5% 수준의 통계적으로 상승 정도로 갖다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 내가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이 많이 물린 종목이 있다 그러면 5%는 왜 그 이야기 했지. 3%는 기술적 반등이고 5%는 추세 반등이고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추세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가 기준이야. 장중 변동성 빼고 종가 기준에서 5% 정도 이상의 상승을 갖다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있잖아. 뉴스나 공시 등이 발생한 빈도 경우가 되게 많았어. 통계적으로. 거의 한 7, 8년치 데이터를 갖다가 종합한 거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게 효용 가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에서 한 7% 정도 종가를 갖다 형성한 종목들 있잖아.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갖다 해가지고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로 갖다가 보고 공시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 팔면 되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 매매 전략에서도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 알겠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시가 좋고 어떤 공시가 나쁜 공시인가를 갖다가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시 자체에 대한 해석 논리 자체는 시장의 대중성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공시다, 나쁜 공시다를 갖다가 볼 때 뭘 갖다 보면 될까? 지금 이야기했지. 공시 발생 4일 전에 이미 선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내부자 정보가 없다 하지만 내부자 정보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자, 아닌 말로 내가 만약에 코스닥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라고 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야 언제쯤 공시 나올 수 있어라고 난 이야기할 것 같아. 물론 야 이거 기록 남거나 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지?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발생한 공시 자체가 추후에도 좋은 공시인지 아니면 이 공시로 끝날 건지를 갖다가
판단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슈나 공시가 발생했을 때 사거래일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 매수한 거래원을 찾는 게 좋아.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기업 자체가 공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약 한 4거래일 있잖아. 4거래일. 4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거래원을 갖다 찾는 거지. 그 순매수한 거래원 자체가 뭐 유진이다. 아니면 뭐 NH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걔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부 정보를 갖다 아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걔가 매도를 갖다 안 하면 이거 공시 나오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얘 자체가 공시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산다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자, 오늘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조회 공시가 발생을 갖다 하는 경우는 풍문이나 보도에 의한 부분도 있고 주가 급등락에 의한 부분도 있다. 주가 급등락에 의한 부분 자체는 거래량, 회전율과 거기다가 주가 상승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회 공시 발생 유무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미확정 공시나 아니면 그 부정 공시 있잖아.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정 매매로 활용하는 거에 그 중점을 갖다가 두는 게 좋겠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 부분 꼭 잘 활용하길 바래. 상당히 유용하다. 특히 그러니까 정보 불확실성이 높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한테 특히 개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조회공시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알겠지? 오늘 그 강의한 내용 꼭 그 주제하고 잘 활용들 해서 항상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행복한 시간 좀 되라. 맨날 이거 물려서 어떡해요, 저거 물려서 어떡해요. 그것보다 그래도 하이루님 덕에 수익 났어요라고 요즘에 무방에 가끔가다 사람들 올려주거든. 그러면 나 되게 보람 있어. 우리 그러니까 그 방인을 지금 대략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은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다 읽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300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강의 마련해 본 거니까 자, 미확정 공시하고 부인 공시 활용하는 방법 있잖아. 요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많이 수익들 내기 바란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은 지금 주식 격파 하이루의 주식 보기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